이 작은 학교에, 시골에 있는 이 조그만 학교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여해서 공간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결정은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효율성만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도시의 큰 학교들 공간혁신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 작은 학교에다 그런 투자를 하냐라고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저희 학교 왔을 때 14명까지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저희 학교가 거의 폐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위기감도 있었고 되게 막막했어요.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네, 1940년에 개교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81주년 됐습니다. 이 학교가 원래 초등학교가 여기 없었대요. 40년대. 그래서 여기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40년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81살이 된 학교입니다. 네,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건물이 60년대 건물이고요. 그냥 가장 오래된 건물은 바로 이 옆에 있는 급식실 건물인데 57년도에 건립했으니까 60년이 넘었죠, 다들. 다 60년 이상 된 노후한 건물입니다. 다행히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안전등급을 조사를 했는데, 뭐 B등급, 뭐 C등급 한데 보강하면 쓸 수 있는 조건은 되긴 되는데, 지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현재 안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목공실도 뭐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래서 이 도로는 6m로 나올 거고 학교 공간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서를 쓸 때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플랜을 막 만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잘 만들어서 선정이 된 거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공간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걸 가지고 다음 설계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영방초부의 어떤 학교 풍경 그걸 한번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좀 머리 아픈 과정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한번 알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교에서의 핵심 키워드 시골에서 작은 학교들이 자꾸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까웠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도 했었고 진행 과정도 어떤 단계가 되는지를 몰라서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죠. 뼈대를 만드는 역할도 했고 그 주체되는 우리들도 상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렇죠. 건축주 또는 이제 학교 교직원들이 생각한 어떤 내용들이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라면 사전기획과가 할 일은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 요구사항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였을까.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아서 그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학교를 지으면 이제 진짜 최소 50년 이상은 가야 되는데 학교라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의 환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공간에 부족한 공간들이 되게 많고 불편한 공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협의 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떠돌아다니는 좀 신세가 되고 있고요. 여기 혁신이 일어나고 새 건물이 지어지고 이거는 아직 그려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휴게하거나 아니면 서로 모여서 소통하거나 하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전 기획은 어찌됐건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객관화시켜서 서술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공간이 좀 다양화되고 좀 자율적으로 변이되었으면 좋겠어요. 개별 공간, 모든 공간, 전체 공간이 마련되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서 학생, 또 교직원, 또 학부모가 함께 그 누리는 문화 복합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유휴지를 좀 놀고 있는 공간을 경작지로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주말 농장 같은 걸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컨셉이나 이제 사용자와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가장 객관화시켜서 건조하게 이거를 딱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요. 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그래야 그 객관적 사실들을 통해서 그걸 현상 설계든 지명 제안 공모든 간에 이 설계를 하실 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 창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라. 우리 학교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아예 공간적인 그 제한 사항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부족하고 휴게와 소통 공간이 부족하다. 아예 특별 교실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다. 유휴 교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으로 바로 딱 나가서 놀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에 건물이 막고 있고 막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없는 구조라서. 너무 상상을 심하게 하실 경우는 좀 이제 발을 땅에다 이렇게 닿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회의실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회의실도 필요한데 미술과 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영역일 수도 있고 교실을 같이 써도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유휴교실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교실 혹시 있을까요? 용도가? 놀이공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원하는 놀이공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상을 좀 모아보고 싶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용방초에 이렇게 너무 훅 빠져들었잖아요. 나라면 내가 설계한다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 잘 놀 거고 막 이제 너무 빠져들어가면 내가 막 거기서 설계 단계에 해야 될 일들이 괜히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간혁신에서 저희가 가졌던 큰 구조가 학년군별, 마을별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별, 그 학년군별 특성이 10년, 20년 동안 자리 잡아서 그 학년의 특성에, 군의 특성에 맞게끔 그 마을별 또 특성에 맞게끔 저도 이제 여기서 교사로 있을 때 운동장이 보이지 않는 이 학교 구조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구조고 시골 구례 같은 데서 유학, 농촌하천 유학이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때는. 그래서 그 주말에 부모들이 애들 만나러 온다라든가 하는 그런 주차장 국가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유학센터라든가 이런 개념으로서의 학교가 역할을 가장 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전기획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거는 내가 너무 빠져들지 않고 진짜 고래를 만들고 온도를 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공사비하고 지금 건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판넬 까고 이렇게 물 보일러 이렇게 보통 가정집처럼 그렇게 가는 게 하고 비용의 차이는 큰가요? 내가 거기에 많은 디자인을 넣는 게 아니라 디자인 요구사항들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기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하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를 고려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용할 것,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제 기술해 놔야 되는 거죠. 용방초등학교 가치성이 뭐냐? 규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건축물에서 다 배웠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착 다 한 번에 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비슷한 학년군끼리 유치원 1, 2학년, 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들끼리의 교실의 군들 따로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 마당도 따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다른 특성을 가진 곳에서 다른 추억을 만들고 다른 경험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그려보시고 상상했던 내용물들은 그분들도 교육 공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이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고 되게 창의적으로 시도를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획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그 무한한 상상력, 교육적 상상력을 사전기획가님을 통해서 좀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지금은 땅을 걸어다닌다. 그런데 조금 현실화된 느낌이 있겠죠? 그 대신 나중에 그분들이 이런 거 있죠. 건축주가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보여줬는데 이거랑 똑같이 나올 걸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리고 제가 설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더 피해야 될 일인 거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고 어떤 공간을 바라고 어떤 교육 활동을 할 거라서 이것이 필요한 건지를 소통하면서 거기서 모양, 색채 이런 장식적인 것들까지는 다 빼고 제일 우선시되는 가치들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했었고, 또 그분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안에서 그런 과정들 안에서 다 그거를 인정하셔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실 확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학년별 교실하고 특별실이 몇 개 있나요?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메이커 스페이스, 그러니까 보건실도 사실은 이제 크기의 기준은 한 교실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새로 지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간을 한 교실로 주면 좋죠. 공간이 넓을수록. 2년 후에 딱 지어졌을 때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융합하면서 점점 이런 수업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를 무시하고 후자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실들을 여쭤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메이커스페이스처럼 수입과나 목공 수업은 할 수 있는데 조리는 안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해놔야 나중에 메이커에서 조리까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만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어떤 재구조화 책만 봐서는 조금 현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특별실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음악실 옆에 미술실이 있는 게 좋은지? 발을 땅에다 이렇게 닿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게 잘 안 돼, 상상을 잘 못할 때에는 또 적절한 어떤 자극을 드리고 질문을 던지고 상상할 수 있게끔 또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서 좋은 공간을 가보는 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가봤을 때 정말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교장으로서, 우리는 선생님들로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해서 우리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더 많은 의견과 참여를 받아들이는 과정, 이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마을이 뭘로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길과 건물. 그럼 건물 안에는 이런 관계들이잖아요. 어른들 위주의 공간, 어른들 위주의 사고, 경계해야 된다, 그 점을.
실내기 도서관 얘기, 놀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학교 복도에 푹신푹신한 의자를 중간중간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전에는 학교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학교가 너희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도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내놓게 되더라고요. 인사이트 투어라는 걸 하는 이유는 일단 내 그 생활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한 후에 그 자극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할 수 있는 것까지 한 세트로 본다면 그 인사이트 투어는 도시 탐험으로 가보고 싶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공간 플러스 이 마을 집들이 막 모여있는 거리 그걸 같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어떻게 만나 있는지를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친구들이 직접 어떤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또 직접 그려보고 또 그곳을 가보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듣고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어차피 아이들은 자기 의견들 내놓잖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편안하게 놀고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보건실과 신발장 그 구석, 그 어떤 모서리, 그런 빈 공간 이런 곳에서 뭐 노는 것이 재미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용방초등학교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만의 아지트 같은 그런 우리 학교의 공간이 있어. 어딘지 적고 똑같이 세 번째 면에다 붙이세요. 그러면 미니 프린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인화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듈에 하나의 태블릿을 줄 거예요. 모듈별로 하나의 태블릿을 가지고 모듈끼리 움직이세요. 아이들이 진짜로 반영이 됐는지 자기 의견들이 또 그건 진짜로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업의 과정입니다. 일단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전 기획하는 사람이 그 학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 학교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한 절반은 그만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학교는 땡땡땡한 학교다. 첫 번째로는 포스트잇에다가 그 질문에 간단한 단어로 아이디어를 적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붙여주세요. 일단 용방초등학교의 자랑은 뭐예요? 자랑거리. 제가 만약에 갔을 때 공간과 뭐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했다면 조금 또 달랐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네 학교가 가장 자랑은 뭐니? 좋은 점은 뭐니? 어떤 순간 행복했니?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긍심이나 행복했던 그런 얘기들이
꼭 물리적인 환경이나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 활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 저기에 그 명상숲이 있어요. 숨바꼭질이나 아니면 발디라는 놀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숨을 수가 있어요. 발디라는 놀이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낸 놀이래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앞에 명상 숲은 처음에는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도 곳곳에서 놀이를 찾고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모든 제목을 한번 정하고 그 다음에 지도에다 뭘 표현할 건지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수업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계속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좀 치밀하게 밟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갔는데 아이들이 진짜 자기네 학교가 지리산 밑에 있고 섬진강이 있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쌩쌩 가면은 막 바람이 시원하고 팽나무 아래서 막 이런 자연 환경 경관이나 생태에 대한 얘기를 막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이 생태 환경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배려하고 그 중요성을 알면서 지금 배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거꾸로 이제 반전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 이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끔 더 끌어들여서 교육 활동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명상숲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뭔지를 이제 막 분석하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이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도 고민하지만 교사로서 저도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행복한 교사가 되는 방법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전 기획할 때 선생님들의 그 열정이 좀 중요해요. 사전 기획하는 사람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건축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면 되게 교사들도 고민이 많아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과정도 재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학교 공간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서를 쓸 때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플랜을 막 만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잘 만들어서 선정이 된 거죠. 그 단계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 필요성과 그 목적을 잘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학교가 담당해야 될 몫이 또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아지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교사도 그러면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건축가들이 잘 모르는 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기보다는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같이 정말 협업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4년 있으면서 혁신학교를 저희 예전에 무지개학교였죠. 무지개학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무지개학교로 2016년에 선정이 됐는데 제가 그때 연구년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무지개학교 같이 해보려고 다시 초빙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사실을 따로 만들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실에 각자의 사무 공간이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 교실 공간 안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교사실을 따로 만들면 그쪽에 교사의 사무 공간도 두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쪽에 배치를 하고 교사실에 같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하시고 서로 자료도 공유하시고 서로 소통을 하는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교사를 또 성장하게 만들고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공간이 없어서 각자의 공간에서 머무는 상황이니까 공간이 생긴다면 그런 교사들의 생활 방식이나 뭐 고민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거의 하루 내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 없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끼리 3, 4학년군이나 뭐 1, 2학년군 선생님들끼리 같이 교재, 교구 뭐 그리고 자료를 연구하고 이런 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이렇게 마련이 된다면 이제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도 적극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쉴 때는 또 쉬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정이 돼야 학생들을 대할 때도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휴게 장소는 교무실과 별도로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게 좋을까요? 휴게가 가능한 어떤 홀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들도 가끔 교담 시간이 있거든요. 다른 교과 전담 교사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럼 교무실에 와 계시는데 그것도 편하지 않으신 거죠. 업무의 공간이랑 휴게 공간으로 분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회의 공간이 업무 공간 옆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면 서로 방해가 돼요. 그래서 분리는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휴게 공간이라도 다 이렇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은 조금 살짝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보일 정도의 정도 사이즈로 파티션 같이 이렇게. 정말 그 소통을 하고 싶어도 교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쉬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내에서 찾아가고 직접 찾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유롭게 그곳에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실은 뭐 전라도 말로 마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의 사투리예요. 마을 개념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을에서 마을로 놀러 간다 할 때 우리가 마실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이 있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이제 어느 학년 교실, 무슨 학년 교실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인데 공간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3, 4학년 이렇게 학년 군별로 마실을 만들고 학교를 지금 현재 구조가 아니라 학교는 단층형으로 해서 이렇게 분절적인 구조로 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오솔길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구조라고 마실로 얘기하셨을 때 큰 장점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 학년군으로 가면서 색다른 또 다른 공간에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우리만의 어떤 공간 교육 환경을 좀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어떤 담론으로 얘기할 때 약간 그 비약시키거나 비유로 얘기한 얘기들이 실제가 될 수 없잖아요. 뭐 사각형 집은 너무 지루해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집들이 동그랗거나 세모이거나 마름모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사각형 건물이 지루해라고 하는 말에 어떤 포함된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서 바꿔야 될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집마다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5, 6학년 되면 가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정말 그걸 그 사실 그대로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학교가 이렇게 됐으면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그 유니트를 그렇게 보신 건 다 괜찮은데 그게 다 분동으로 있어야 하고 그 길이 오솔길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강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곧바로 적용을 시키니까. 그래서 마을 단위 학년 군별로 마을처럼 삼지마을처럼 그렇게 학교가 구성이 되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상 서로 협의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 또 타진해보고,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건축비도 생각 안 할 수 없었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하나이면서 이게 전체가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또 따로 마을처럼 교실에서 보면 바로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바깥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 운동장이 이렇게 교실마다 마실의 개념이죠, 저희가. 네, 마실의 개념. 거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 똑같이 그런 느낌이죠. 따로 똑같이. 따로 있지만 잘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참아라를 넘어서 그게 이동 시간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선이 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선생님들도. 근데 놀이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원래 빈 공간이었어요. 빈 공간.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뭐 유치원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치원 체육 활동, 1, 2학년 뭐 체육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저희가 요청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 판단은 네. 또 저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어찌됐건 그 설계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되게 무난한 방식이 뭐냐면 유치원 학년이랑 1, 2학년은 저층이에요. 그리고 3, 4, 5, 6학년 점점 높아질수록 한층 올리잖아요. 그거에 입각하면 조금 불합리하죠. 1, 2학년이 위층으로 올라갔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뭐 1, 2, 3, 4학년이 필요하다면 경제성을 따져서 뭐 세 동을 유지해야 하려면 1, 2학년, 3, 4학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유치원하고 1, 2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장 설계 지침으로 나갔을 때 선수들이 좋은 건축사가 잘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걸 묻고 떼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각각의 마실이 독립되어야 된다는 게 좀 완전 강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건 저도 또 다른 학년도 다 갈 일이 많은데 처음에 의아했어요. 이게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독립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건 좋은데 아니, 회의 한번 하려면 이 운동장을 한 바퀴 다 돌고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야 되는지 우리 건축학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 아이들이 저쪽 5, 6학년에 필요한 특별실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관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랬을 때 비가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그런 고민들은 했던 지점이긴 하거든요. 얘가 어떤 실은 여기 붙고 어떤 실은 여기 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융합하자고 했던 거 부분에서는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다시 갈아 신고 뛰어나가서 저쪽 마실에 가가지고 그 수업을 듣고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다시 또 비기를 연결하는 뭘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독립된 군들이 실제로 재료, 뭐 콘크리트, 목구조, 뭐 흙집 뭔가 형태나 어떤 유형인에게 다르더라도 그걸 모이고 하는 부분에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개각각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일반 그 특별실이 생긴다든지 그걸 다 먹지 말고 약간 두 덩어리를 나눈다든지 그 대신 독립적인 어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산 삭감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실제 활용의 문제에서 이런 건 있죠. 어차피 내가 설계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자세하게 고민하는 게 맞는 일인가? 괜한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바깥쪽을 다. 그쪽 안쪽에 마실을 만드는 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굳이 막 분열적으로 짓는 것이 건축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융합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걸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분열을 하더라도 완전히 떨쳐놓고 짓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인접해서
인접해서 우리가 뭐 이거 3, 4년도에 제출했던 그 육각형 그 벌집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융합과 분절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그런 구조까지 다 펼쳐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2학년 분에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할 때 있어요. 국어 한차 시에 갑자기 우리가 나올 때 있잖아요. 전래 문제금.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실에서 3일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복도를 조금 넓게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는 교실에서 학교를 복도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아주 넓게 쓰게. 사용자의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분석했을 때 교육 공간으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이제 미래 학교로 전환했을 때 가장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사용자를 설득해 가면서 그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공간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어떻게 자연을 만나느냐, 그다음에 그런 관계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를 배웠던 구강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진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제 좋은 사례들을 보면 딱 보이죠. 정말 교실에서 큰 문을 쫙 열면 바로 앞에 뭐 데크가 좀 있고 거기 약간 야외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나가면 신발 벗고 나가면 바로 놀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놀거나 이제 노는 거 외에 야외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야외 수업은 우리가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도 갈 수 있고 학교 아닌 다른 곳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수시로 막 야외 수업을 날마다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실제로 건축을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내는 것은 또 길이 없잖아, 길이. 길이 없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구를 어떻게 차가 들어가서 날라야 되는데 뭐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축을 시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실효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겠죠. 근데 그냥 나가면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고 나가면 뛰어놀 수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어디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막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업과는 잘 모르겠어요. 수업은 그때그때 선생님들 계획에 따라서 모든 교실이 다 운동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안전상도 중요하고 그것이 그 다음에 야외 수업이나 책수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접근성을 개방적으로 이런 소통이 선생님들하고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그린 거는 또 깍두기로 돼 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뭐 원형이든 뭐 어떤 뭐 호의 형태든 뭐 육각형이든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각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을 때 어떤 관계를 만들고 벽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공간적인 면으로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신선했고 이렇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방향을 바꿔 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부분도 구현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이 이렇게 횡한 넓은 운동장이 그 운동장 놀이 공간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접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학교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명이 넘을 때가 있었죠, 학생 수가. 그때는 저런 큰 운동장이 필요했고. 그게 너무 이제 단절적이었다는 거죠. 특히 용방초는 후반에 아이들 교실이 있는데 본관이 운동장을 가로막고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때 정말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장으로 바로 나갈 수 없으니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 못 나가게 되는 외부 공간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 교실이. 그래서 각 교실마다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죠. 생각해보면 주요 현관에 들어와서 복도를 통해서 교실로 들어가면 얼마나 통제가 쉬워요. 근데 각 교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럼 통제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뭔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 전과 다르게.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요구했다라는 건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적응해 가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결단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복도를 휴게 공간으로 주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도시형, 그 다음에 접근성, 밖에 실외 접근성이 전혀 없는, 주로 얘들은 실내에서 사는데 3, 40급 거대한 학급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복도는 놀고 있어. 그러니까 복도 공간을 넓혀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놀게 하자는 의미에서 복도를 넓히고 있어요. 현재 새로 짓는 학교는. 교실 내에다가 실내에다가 실내 놀이터 같은 거 만드는 것은 아까 그것도 저는 역시 도시형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과 실외가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만 놀기를 나가서 놀아라. 성향에 따라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안에서 진짜 조그만 3-4명이 모여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복도나 어떤 공간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뭐 매트나 아니면 테이블 같은 거 애들이 거기에서 책도 읽고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공간의 통로는 이제 저희는 아예 1, 2층밖에 안 되니까 바로 나가버리면 되는데 굳이 복도를 통행할 필요가 있을지. 그럼 이쪽은 3학년, 4학년 그러면 굳이 복도 필요 없지. 이 로비가 복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복도.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뭐냐면 각 학년마다 학년군마다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것들을 건물 속에 반영해야 돼서 그 특성을 배려한 공간들을 가져나가야지 전체적으로 해결한 구조는 가져나가면 상상에는 이래, 물건은 이렇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4학년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5학년 가면 나는 형님들처럼 저걸 할 수가 있겠다는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셔도 이 학교는 좋은 자연 경관에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특성이나 교육 과정의 핵심은 생태를 키워드로 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들어보셔서 바로 아시겠지만 운동장 전면에가 지금 구례 지리산 자락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웅장한 지리산 자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경관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가 그 섬진강의 지류인 서시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진강과 지리산이 바로 둘러싸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죠. 미래 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인 관계들을 서로 잘 맺어가는 방법들을 학교에서 다 가르쳐야 될 것 같거든요. 사회가 점점 개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관계 맺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잘 길러줘야지 미래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생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텃밭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용방초등학교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생태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계속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생태 감수성. 그러니까 그 생명들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것, 그 생명들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것. 그러다 보면 나와 똑같은 생명에 대해서 동일감을 느끼는 거죠. 이걸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동료에 대한 배려. 그래서 생태 감수성을 높여주려면 일단 주변에 생명들이 많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 학교는 80년 됐다 했잖아요. 정말 좋은 숲들이 이미 있고 좋은 용방숲이 있고 그 다음에 80살을 훌쩍 뛰어넘는 대단히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지을 때 물론 좋은 건축물과 멋진 건축물을 지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학교에 80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숲과 나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좋은 나무들을 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뭐 수간 트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고도 나무와 공존할 수 있는 무슨 데크 뭐 트리 하우스라든가 그래서 나무와 함께 살면서 나무를 잘 관찰하고 나무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나무를 중심으로 한 생태 교육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태 숲 있죠, 우리 용방숲. 그 숲을 접근성이 더 좋게, 또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생태적인 중요한 관점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은 다 평면적인 구조거든요. 이 평면을 넘어 평면을 좀 더 학교라는 공간에 뭐 대학 캠퍼스처럼 언덕이 있고 그리고 도랑물이 있으면 도랑물을 만들어는 조금 더 입체화되고 살아있는 구조로 혹시
할 수 있다면 풍부한 어떤 교육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꼭 어떤 동산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뚫려 있는 곳을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그걸 보고 그 머리의 환경들이 확 바뀌는 느낌이 들고 또 동산에 올라가면 이 여러 군데가 또 다 보이고 그래서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또 분리되어 있고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 철거해놓고 이게 중요한 거는 꼭 여기다 넣어놓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좀 조율을 하면 선생님들이 제안을 주시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배치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마을과의 연계라든지 생태, 그 다음에 스마트 이런 앞으로의 이제 추진 목표에서도 좀 부합되도록 임의상 이 면적을 남겼는데 이거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네. 이게 뭐 광장처럼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뭐 다른 뭐 나무가 있든 가구가 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은 이제 딱 보고서까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지만 그 다음은 학교의 역량으로, 교사들의 역량으로 그 부분을 통합교과과정 안에서 건축과 공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질문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걸 아이들이랑 수업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살 집에 대해서, 아이들은 놀 공간에 대해서, 또 배우는 교실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혁신한다? 공간에 변화를 준다? 공간을 바꿔준다? 이것은 생각을 바꿔주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그 전 단계에서 기획의 단계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주변 경관이 어떻고 또는 도시지역 안에서의 학교는 주변의 도시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에 대한 정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이 개축하는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조사 업무들이 이제 포함되니까 훨씬 더 좋아지고 또 학교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또 면밀하게 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규모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모로만.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구례에 있는 작은 학교지만 이 학교에 좋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게 미래 교육을 일정 정도 대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학교가 멋지게 그냥 누구의 하나의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학교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계속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특히 학생들은 교실에서 또 밖에서 자기가 살 공간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 또 고민했고 협의했고 그것이 일정 정도 사전 교육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때 축인 교사들, 교원들, 교직원들도 우리가 근무하면서 가르칠 공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연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또 개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구체화시켜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몰라 아직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텝을 밟아가는 게 좋겠다는 것에 대한 전례도 별로 없었고
그런 거 아쉬운데 다행히 앞으로 사전 기획을 넘어서서 이제 본 설계가 들어가게 될 거고 앞으로 꽤 많은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이제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에 그리는 학교 용방초등학교 사용자 그 설계 우리 정말 용방초등학교가 비가 온 뒤에 나타난 그런 무지개처럼 정말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